자, 이어서 좀 과목별로 소개를 좀 드릴 텐데요. 제가 매스와 스탯, 이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10분 내지 15분 정도 설명드리고 이어서 사이언스와 잉글리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앞에서 설명드렸던 제 경력이고요. 네. 뭐 돌이켜보면 참 오래 했습니다. 저도. 네.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7년 정도 됐고요. 뭐 제가 이제 항상 처음에 세미나 할 때 이제 말씀드리는 게 과연 수학의 왕이 될 상은 처음서부터 타고나는 건지 아니면 만들어지는 건지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질문을 하세요. 아, 우리 아이는 수학적 재능이 있다, 수학적 재능이 없다. 그럼 이제 그거에 따라 어떻게 해야 되냐? 예. 한번 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버님 수학의 왕이 될 상이 있을까요? 네, 당연합니다. 있습니다. 저희가 태어날 때서부터 음악 천재가 있고 감수성이 풍부한 학생이 있고 또 그다음에 운동을 잘하는 아이들이 있듯이 수학도 분명히 잘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다만 이 미국 입시에서는 수학의 왕을 누구에게나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열심히 노력해서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누구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이 미국식 입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학의 왕이냐 아니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요. 첫 단추를 잘못 끼운 학생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첫 단추를 잘못 끼웠을 때 그게 잘못됐다는 걸 처음서부터 안다면 참 입시가 쉽겠죠. 근데 이제 저희가 제일 안타까운 경우가 뭐냐면요. 이제 정말 너무 열심히 하고 싶고 착한 학생이고 잘하고자 하는 의욕이 넘치는데 이미 11학년 3월이에요. 그럼 저희가 마땅히 해 드릴 게 없어요. 이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다는 것은 사실은 11학년이나 12학년 초반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마지막에. 그래서 저희가 첫 단추부터 잘 끼워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수학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은 영어와 함께 매년 학교에서 수강해야 되는 과목이라 연속성이 있는 거라서요. 갑자기 못하던 학생이 매우 잘하는 학생으로 가기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제 지향하는 바는 뭐냐면은 저희가 이 그룹반에 5명이 있든 10명이 있든 20명이 있든 커스터마이즈된 케어를 하고 싶다. 이제 그게 저의 오랜 생각이고요. 사실은 뭐 이런 것들을 좀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동원을 하는 게 이제 최근에는 가능한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같은 학생들이 모여서 수업을 하더라도 어떻게 리포트를 주고 그 학생이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자료가 들어가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얼만큼 부모님들한테 개별적인 피드백을 잘 주느냐에 따라 이게 굉장히 좀 커스터마이즈된 서비스가 페어링이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믿고요. 이 부분을 향해서 이제 달려나가는 학원이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좀 전반적으로 이게 수학 트랙인데요. 이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제가 써놨는데 제가 부모님들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시간의 흐름을 따라가지 말고 시간의 역순으로 따라가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 아이가 만약에 어느 정도 대학을 어느 정도 전공을 우리가 만약에 목표로 하고 있다면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갈 때 가장 마지막 순간서부터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서 역순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상위 10% 있는 학생들은 에피 스터티스틱이나 아니면 칼큘러스 BC 정도로 끝냅니다. 물론 이 이후에 칼리지 매스나 AMC를 하는 친구들도 있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여기 서울에 있는 국제학교나 아니면 보딩스쿨에서 개설되어 있는 과목들은 이 BC와 스터티스틱인데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12학년인 원서 이런 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10학년 했을 때 11학년에 BC 그다음에 10학년에 AP 혹은 그냥 일반 프리케일이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10학년에 프리카를 가야지만 11, 12학년에 칼과 스탯이 나누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학년에 프리카를 가기 위해서는 9학년 때는 알지브라 2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 알지브라 2가 굉장히 중요한 과목인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아이가 수학에 재능이 있고 아주 꽃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가시밭길을 갈 것이냐가 결정되는 시점이 바로 이 알지브라 2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과목이 이 알지브라 2고요. 그다음에 그걸 위해서는 또 알지브라 1이나 지오메트리까지는 8학년까지 완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지오메트리를 9학년으로 갈 것이냐 8학년으로 갈 것이냐에 따라 학교별로 굉장히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온라인 코스나 아니면 서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되고 적어도 이런 트랙에 있어서 우리가 판단을 할 때
마지막에 그리고 싶은 모습을 기준으로 해서 시간의 역순으로 생각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수학은 너무 방대해서요. 기본적으로 저는 1대1 그 카운셀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어떤 내용을 좀 준비할까 하다가 그래도 아마 제일 궁금하신 부분이 이 학교별 상황이 어떨지 제가 오늘 모두까기 인형이 돼서요. 이 학교들의 잘하는 점이 뭐고 못하는 점이 뭔지를 좀 한번 30초 내외로 학교별로 좀 브리핑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첫 번째, SIS죠. SIS는 이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수학 커리큘럼을 갖고 있는 학교입니다. 너무너무 이상해서 이 셰익스피어가 다시 살아 돌아온다고 해도 이 SIS 수학 커리큘럼의 이상한 점을 다 일일이 열거하지 못할, 언어로는 표현하지 못할 이상한 프로그램입니다. 일단은 능력별 수업이라는 게 없고요. 9학년 지오메트리, 10학년 알제브라 2, 11학년 프리켈, 그 다음에 12학년에 잘하는 학생은 BC, 조금 못하는 학생은 AB, 더 못하는 학생은 스탯 이렇게 끝나게 돼서요. 사실은 수학에 관해서는 정말 노답인 학교 중에 하나이고요. 따라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각자 도생입니다. 네, 그래서 SIS 부모님들은 수학에 관해서 학교에 더 이상 기대하는 게 없으시고요. 각자 알아서 준비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특히 SIS 학생들은 좀 저희의 전문적인 뭐랄까요 카운슬링이 좀 필요한 학교고요. YISS는 제가 좋아하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전반적으로 운영을 잘하는 학교 중에 하나였는데 이 학교도 문제가 없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알gebra 2를 너무 쉽게 나가고 프리칼큘러스는 조금 다른 학교에 비해 너무 어렵게 나가서 냉탕과 온탕을 반복하다 AP가 되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죠. AP 칼과 AP 스탯은 새로 오신 그 남자 선생님이 약간 좀 뭐랄까요 인간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 그런 분이시라서요. 아이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수업 시간에 나 이거 사실 잘 몰라. 혹시 답을 아는 사람 손 들어 볼래? 이런 분이시고요. 그다음에 별로 감정이 없으셔서 애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고요. SFS와 체드익은 좀 묶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 이 두 학교는 정말 쌍둥이 상황입니다. 둘 다 IB 학교고 하지만 둘 다 90학년 학교 커리큘럼은 MIP 학교인데요. 이 MIP라는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학교 마음대로 해. 니네 학교가 판단을 해서 IB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을 9학년, 10학년 너네 나름대로 한번 잘 운영해봐. 근데 정말 운영을 잘하면 너무 좋겠죠. 하지만 선생님들이 굉장히 루즈하게 운영하시고요. 그다음에 다른 학교에 비해서 최소 커리큘럼이 보딩스쿨 기준으로는 2년 정도 커리큘럼이 늦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서요. 갑자기 IB 들어갔을 때 아이들이 뭐랄까요, 급당황하면서 압구정 학원가를 밤마다 헤매이는 이 아이들이 체드익과 SFS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학교 중에는 체드익이 조금 더 문제가 심각합니다. 체드익은 제가 저한테는 애증의 대상인데요. 제가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가르쳐 왔고 그다음에 제가 그동안 애정했던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학교인데 학교가 제대로 좀 도와주지 못하고 있어서 제가 항상 안타까운 학교고요. KIS는 알지브라 2와 프리켈, 스탯과 칼을 운영하는 방식이 굉장히 독특한 학교입니다. 가령 프리칼 같은 경우가 챕터 1서부터 나가지 않고요. 챕터 4서부터 나갑니다. 챕터 4, 5, 6을 석 달 동안 배우는 학교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알지브라 2서부터 프리칼까지 넘어오는 과정에서 이어지는 부분, 공통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한 번만 가르치는 학교라 문제가 좀 심각하고요. 특히 AP 스탯 같은 경우는 그냥 뭐랄까요 포기한 학교죠. 그래서 학원가가 아니면 KIS 출신이 AP 스탯 5점을 받는다는 것은 압구정 학원가에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한 학교고요. 날트는 제 생각에는 AP 쪽 이런 커리큘럼이 제대로 돼 있는 학교 중에 하나인데 특히 또 피칼이 AP로 승격이 된 학교 중에 하나라 아이들이 조금 준비하기가 좀 뭐랄까요 좀 수월한 학교 중에 하나고 작년에는 칼이 굉장히 문제가 많았는데 올해는 저희가 GPA반 운영하면서 체크를 해보니 비교적 작년보다 운영이 잘 돼 있고 다만 이제 스탯이 틀린 문제를 자꾸 시험으로 출제하시는 선생님이 있으셔서 아이들이 굉장히 힘든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인폴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비인가 학교 중에 그래도 대표적인 학교를 한번 넣어봤는데요. 보니왕 선생님, 반성하셔야 됩니다. 그 보니왕 선생님이 이제 모든 것을 약간 좀 말아먹으신 그런 케이스라 에피스탯, 에피케어 이런 부분은 학원과 도움 없이는 조금 쉽지 않은 학교입니다. 자, 그렇고요. 그다음에 에피스코 디스트리뷰션을 좀 보여드리면요. 일단 수학은 굉장히 점수를 좀 잘 주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화학 쪽에서는 AB가 21%, BC가 48%,
인데요. BC가 그러면은 응시생의 반이 5점을 받냐? 맞습니다. 응시생이 반이 5점을 받는 그런 과목인데요. 이따 보겠지만 이 BC는 응시생 자체가 1년에 13만 명대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BC까지 도달하는 게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 과정까지를 좀 완수를 하면 약간 보상의 성격으로 5점을 주는 거고요. BC 시험은 이제 AB 스코어가 같이 서브스코어로 나오기 때문에 두 과목으로 인정받진 못하지만 그래도 일단 뭐 원서에는 BC 점수와 서브스코어인 AB가 같이 들어간다. 그렇고요. AB는 좀 최근에는 5점 비율을 좀 낮추고 있죠. 보통 24~25%였는데 최근에는 19에서 21% 정도까지 좀 떨어진 상황이고요. PQL 같은 경우는 작년에 25년 5월에 처음 시행이 됐는데 26% 5점이니까 상당히 5점 비율이 높은 과목이고 이 세 과목은 공이 뭐 비율이 이렇더라도 저랑 공부한 학생의 99%는 5점을 받는 과목이다. 예, 그래서 저희 학원 보내주시면 이 과목은 확실하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스탯인데요. 이 스탯은 예, 18%. 재작년까지만 해도 13%였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 AP가 과목들 간에 너무 불균형이 좀 심해서 이 오점 비율을 좀 다시 재조정하는 단계에 있는데요. 스탯은 좀 수혜를 입은 과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17, 8% 정도라면 충분히 해볼 만하고 특별히 이 1점 비율이 22%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보통 12학년에 많이 수강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뭐랄까요? 대학교 다 받아놓고 마지막까지 AP 시험 보기 싫은 학생들이 시험을 포기하는 게 많아서 22%고요. 따라서 이게 18%보다는 실질적으로는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학생들 중에는 70% 이상의 5점이 나옵니다. 그리고 에피칼과 뭐 프리케어 이런 걸 잘 가르치는 선생님은 정말 본인이 1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텐데요. 뭐 저는 제가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스태티스틱은 제가 무조건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스탯을 같이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은 저희 파레토 프랩만이 예, 답이다. 제가 감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작년에도 최다 수강생, 최다 5점, 예, 그렇게 기록한 강사라고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뭐 VOD를 특강 기간에만 뭐 이렇게 반복적으로 리뷰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학원들이 대부분이고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인색한데요. 저희는 1년 동안, 그러니까 저희 수업을 들은 그 학생이 그 수업을 학교에서 듣는 기간 동안에는 무조건 모든 자료와 모든 VOD, 모든 퀴즈와 숙제 다시 해서 풀어볼 수 있도록 오픈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이들이 굉장히 저한테 만족하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겨울방학 때, 여름방학 때 수업을 듣고 학기 시작하면서 시작할 때마다 한 번씩 들었더니 정말 A 플러스가 나왔다는 문자가 어제만 해도 왔었습니다. 보스턴에서 유학하는 학생인데요. 모든 것이 선생님 덕이라고 해서 아니야. 열심히 한 모든 것이 네 덕이야. 그렇게 답장을 해줬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1년 동안 무한 제공해드리고요. 제가 다른 수학 선생님하고 다른 부분은 이겁니다. 뭐냐? 저희는 숙제를 온라인으로 합니다. 지금 시험이 다 온라인으로 바뀌고 있어요. 내년이면 AP 시험도 온라인으로 바뀝니다. 예, 그래서 아이들이 종이를 놓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온라인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온라인 홈워크 시스템인데요. 이 온라인으로 했을 때 장점이 있죠. 뭐가 장점이 있냐? 내가 틀린 유형에 대해서 무한 반복, 무한 연습이 가능하다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설명과 영상이 어태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모르면 설명과 영상을 본 후에 다시 한 문제를 풀 수 있는 구조라서요. 이것은 이제 종이로 시험을 숙제를 낼 때는 이제 불가능하죠. 그러면 이제 손으로 못 써보지 않냐? 아닙니다. 이 안에서 손으로 쓰면서 풀 수 있는 그런 스크래치 페이퍼 기능이 있어서요. 답만 온라인으로 적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학생별로, 토픽별로 몇 퍼센트를 맞췄는지, 시간은 얼마가 걸렸는지, 한 토픽의 문제를 아이가 몇 번 풀었는지, 비디오를 몇 번 클릭했는지까지 다 로그가 기록이 돼서요. 제가 학생들하고 부모님하고 상담할 때 학생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제가 이런 부분 때문에 감히 커스터마이즈된 케어링을 저희가 제공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수학은 여기까지고요. 지금부터 스태티스틱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딴 건 필요 없습니다. 딱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 텐데요. 제가 2006년 처음 강의를 시작했을 때 스탯 시험을 보는 아이들이 10만 명 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칼이 AB가 27만 명, BC가 14만 명, 프리켈이 18만 명이었는데요. 스태티스틱이 2,900명이 작년에만 응시를 했습니다. 어머님들 혹시 챗 GPT가 혹시 스태티스틱하고 관련된 거라는 걸 알고 계시나요? 혹시 우리 시가총액 1등서부터 10등까지 중에 데이터 기업이 몇 개인지 혹시 아시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수학이 현실의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할 때 지금까지는 칼큘러스가 그 많은 부분을 담당했지만 지금서부터는 스태티스틱이 대세인 그런 시대죠. 버스 노선 하나를 만들어도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휴대전화 시그널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모여 있는지, 그다음에 구매 영수증에 나와 있는 그 데이터만 모아도 이 사람이 몇 살에 성별은 뭐고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를 다 분석해서 마케팅을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빅데이터 시대고요. 예, AI의 시대인데 이런 AI 기반이 스태티스틱.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문과냐 이과냐 이런 걸 떠나서 좀 뭔가 수학적으로 사고하고 통계학적으로 에비던스를 제공하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라 부모님들이 수학 커리큘럼을 짜실 때 반드시 스태티스틱이 고려 대상이어야 된다는 점을 제가 강조드리고 싶고요. 특히 IB 학교에서도 AI와 AA로 나눠져서 운영하는 이유가 바로 이 스태티스틱 공부 때문에 AI 하이어 레벨이 새로 생긴 거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스탯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된다.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이콘은 제가 짧게 두 슬라이드만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왜 수학 선생님 이콘도 하냐?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콘의 아버지들이 바로 수학자들입니다. 예, 마이크로를 만든 알프레드 마샬, 그리고 매크로 지금 현대 케인즈 경제학의 뭐 당연히 창시자인 이 존 메이나드 케인즈가 둘 다 케임브리지 수학과 출신이었고요. 결국은 뭐냐면 인간의 행동이나 아니면 효율성을 추구하는 연구하는 학문인데 그걸 우리가 수학적으로 분석해서 모델링을 한 겁니다. 가령 내가 이 어떤 뭐 이 맛있는 음식을 한 번 먹었을 때 내가 느끼는 효용을 숫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숫자의 다이나믹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이면서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는 건데 그게 다 정확하게 미분의 개념이죠. 그래서 저는 이 경제학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수학 베이스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 자신도 학부와 석사 그다음에 그런 걸 통해서 경제학을 오랫동안 공부한 사람이라 경제학은 여전히 제가 너무 가르치고 싶은 잘 가르칠 수 있는 과목 중에 하나고요. 제가 경제학을 가르칠 때 딱 주안점을 두는 건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은 경제학의 데피니션이 뭐냐? 제한된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나의 웰페어를 높이냐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에피스탯을 준비할 때도 이 과목은 절대 어려운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최소로 투자해서 가장 빠르게 5점에 도달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좀 삼으셔야 되고요. 그런 부분을 제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수업은 2시간 내지 2시간 수업으로 8회 내지 10회 정도면 렉처가 끝나고요. 문제풀이도 2시간 수업에 8번 정도면 시험 준비가 완벽하게 다 끝나는 과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분만 더 설명드리고 저는 다음 분에게 좀 그 발언 순서를 넘길 텐데요. SAT입니다. SAT인데요. 일단 SAT에 대해서는 네 가지 오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SAT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SAT 매스가 갖고 있는 이 네 가지 잘못된 그런 뭐랄까요? 미스컨셉션을 좀 극복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SAT는 영어 시험이다. 물론 영어가 중요하죠. 예, 영어가 물론 중요한데요. 구조적으로 보면 수학이 800점이고 영어가 800점입니다. 요즘에는 영어의 95%의 시간을 써서 영어는 목표 점수 760을 달성했으나 수학이 미끄러져서 영어보다 낮은 경우의 학생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일단 수학도 요즘에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고요. 예. 그래서 다 된 밥에 재 뿌리지 말고 영어와 수학에 좀 밸런스를 잘 맞춰서 공부하자 거고요. 그다음에 SAT 매스는 수학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SAT 매스는 수학이 70%, 통계가 30%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통계 파트에 대한 대비가 좀 있어야 되고요. 사실 어려운 킬러 문항들은 다 스탯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스태티스틱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800점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세 번째, 눈 감고 풀어도 800이다. 이 세상에 그런 시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애가 750을 받는다. 그러면 혹시 여기 만족하실 부모님이 있으신가요? 근데 750이 상위 5%입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상위 1%한테만 790 내지 800이 허용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학도 좀 대비를 하셔야 되고 아까 뭐 말씀드렸다시피 영어 점수에서 영어 점수에서 목표 점수를 받았지만 수학을 경시하다 시험을 2번, 3번 더 봐야 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점 그렇고요. 실수만 안 하면 800 맞는 얘기죠. 근데 어떻게 실수를 안 할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없습니다. 실수도 뭐냐면은 사실은 실수를 안 하는 방법도 저희가 가르쳐 주는데요. 세 가지 정도 노하우가 있는데 이것은 수강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저희 장진 선생님께서 캔바이오 그다음에 과학 전반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